자, 오늘 첫 시간이어서 선생님 잠깐 혹시 학교별로 여기 지금 학교 한 3개 정도 있는데 자, 나중에 기출문제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작년 거 중간기말 다 보내줘. 근데 작년 건 없어요. 아, 작년 건 없어. 그럼 언제 거 있어? 재작년? 괜찮아. 선생님 안 바뀌었으면 괜찮아. 선생님 안 바뀌었으면. 자, 여기 보면 좀 이제 내용이 뭐 이게 첫 번째 계정이어가지고 조금 섞여 있는 게 있는데, 자, 잠깐 한번 봐볼게요. 혹시 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 상명은 아직 들어본 적 없어? 어디까지? 선생님이 예상은 여기까지. 예상은. 영신은 어때요? 준찬 쌤이 얘기 안 해? 아, 얘기 안 해? 안 한대. 시영이는? 까먹었어. 그렇지. 좋아. 까먹으면 완전 좋아. 그래서 자, 너희들 이제 시험 기간 혹시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4월 말에 보지 않을까? 4월 말째 주에 대부분 보는 것 같던데. 늦으면 올 첫 주에는 안 가는 것 같고, 대진여고 보니까 한 4월 20 며칠인가? 그치? 혹시 알아? 5월달 넘어가는 학교 있으면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 맞추려면 선생님 조금은 이제 타이트하게 쫓아가야 되거든. 자, 오늘 요거 2개가 끝나요. 단원 두 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 중에 요거 한 2개 단원을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 생태계만 한 2주? 1주 반 정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생태계는 이미 너희가 한번 배웠던 거야. 그 통합과학 때 배우지 않았어? 생태계 관련된 거? 네, 그거하고 살짝 조금 다릅니다. 문제 수준이 다르고. 자, 너희들 생태계 거기 했을 때 혹시 계산 문제 풀어본 적 있니? 막 계산했던 적이 없지? 이거 계산해야 돼. 막 계산해야 돼. 그리고 알다시피 이번 중간고사의 킬러 파트는 여기가 될 겁니다. 신경의 전도와 전달.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계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일부 학생은 선생님이 이제 자릿수를 나눠줬고 조금 더 나눠줄게. 영주는 요거 이제 주면 요것과 관련돼서는 미리 조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천천히. 근데 아마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래도 계산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야 그래도 학교 시험에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 각 학교마다 자기 스타일의 그 문제들이 있어. 모두 고르시오. 상명 모두 고르면 돼. 그렇지? 틀린 것도 모두 고르면 되고 맞은 것도 모두 고르면 돼. 학교 스타일이 있어.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첫 페이지에 그게 나오지. 첫 페이지에 나오고 뒤로 가면 이제 또 모두 고르시가 사라지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여기까지는 낼 거다. 뭐 항상성까지는 낼 거다. 어떤 학교는 여기까지는 최소 낼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한다고 해서 대충 한다. 그건 절대 아니야. 할 건 다 할 거고. 생명과학은 선생님이 늘 얘기했듯이 암기는 아니다. 암기 과목은 아니야. 뭐 하는 거냐면 이해만 하면 돼. 이해를 하게 되잖아. 그러면 저절로 암기가 돼. 그래서 암기를 목적으로 하면 이거를 지금 당장 외우면 다음 주가 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야.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말 어떤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뭔가 선생님이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시키려고 선생님이 할 거라고. 생명과학을. 그래서 가끔씩 그런 애들이 있어. 나는 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암기 때문에 나는 생명과학이 싫어. 아니야, 암기가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책을 보고 풀어도 돼. 책 보고 그냥 뒤에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렇게 해도 충분하거든.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보지 않고서도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써서 뭐 암기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 된다는 거. 자, 내용 자체는 평이합니다. 내용 자체는 평이에요. 그렇게 막 뭐 어려운 건 없지만 문제는 어렵다. 이해되지? 내용은 쉽지만 내가 다 맞출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거야. 우리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듣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너희들 목표는 1등급이니? 아니, 그러지 마.
1등급을 목표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1%가 되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되도록이면 1등급이 아니라 조금 더 목표를 높게.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9등급제였을 때는 4%가 1등급이었잖아. 근데 그때는 1등급이 목표다라고 하면 이제 괜찮았거든. 근데 지금의 1등, 만약에 2가 찍히는 순간 큰일 나. 우린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뭐 각자마다 나는 이 과목 1등 할 거야. 그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은 여유 있게 실수로 하나 틀려도 아 괜찮네. 나 1등급은 그냥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우 좀 존심은 상해.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1등급이구나.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오답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숙제가 조금 많을 거야. 조금 많을 건데 어쨌든 간에 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매주 문제 이후에 테스트를 볼 거야. 테스트. 그래서 오늘도 테스트를 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테스트를 볼 거고 많이 어려운 문제를 보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이제 뭐 테스트 보면 되고.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전화번호는 알려줄게. 좀 이따 또 가서 혹시 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은 원래 목요일 수업, 어제 수업이 첫 수업이야. 목요일날 이제 뭐 5시에도 있고, 그 다음에 7시 30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오늘은 이제 7시 30분에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수업이 있어.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업이 월요일 5시 수업이 있어. 그래서 본인이 혹시 뭐 스케줄이 안 맞거나 아니면 급하게 뭐 스케줄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 다른 수업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오늘 영상 찍고 있잖아. 그래서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해도 되고 기타 등등. 그리고 질문은 카톡으로 얼마든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더 필요하면 먼저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 너희들이 감당 못할 만큼의 문제를 줄 수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굳이 이제 시중 문제를 집을 뭐 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문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 모든 걸 선생님이 단원별로 다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뭐 어디 더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줄게.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무조건 다 1등급 만든 걸로. 화이팅! 자, 그러면 자, 바로 가볼까? 자, 바로. 자, 한번 바로 가봅시다. 바로 여기 보면 이제 생물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생물의 특성. 자, 간단하게 여기 보면 생물의 특성. 그러니까 생물의 특성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생물의 특성은 살아있는 생명체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자, 아주 간단해요. 자, 첫 번째 1번. 자, 뭐로 구성되어 있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건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세포. 자,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모든 생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OX? 맞습니다. 맞아요. 함정 없어. 반대로 물어볼게. 무생물인데 세포일 수 있니? 생물이 아니야. 얘는 생물이 아닌데 세포일 수 있을까? 생물이 아닌데 세포일 수 있을까?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앉아있는 책상. 나무 아니야? 뭐 합판이긴 하지만 나무잖아. 일부 나무가 들어가 있잖아. 나무는 죽은 세포야. 식물세포잖아. 그러니까 무생물인데도 세포일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제 질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은 100% 세포다. 인정. 맞아요. 근데 무생물인데 세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광학 현미경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이제 최초로 관찰한 게 뭔지 알아? 그 어렸을 때 그 만화책 있지 않니? Y 만화책 본 사람 다 있잖아. 나도 봤어. 커서 봤어. 어렸을 때 Y책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Y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성인 돼서 Y책 봤는데 모르겠어. 확인은 안 해봤는데 거기 있을 거야. 그 만화책 내용에. 로버트 훅이 최초로 관찰한 그 물체를 보고 그게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었거든. 아니.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생물이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고
방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 셀이라고 붙인 거야. 그 얘기 들어봤지, 그지? 얼핏 들어본 거잖아. 왜냐하면 왜 방처럼 되어 있었을까? 식물세포였거든. 그 최초로 그러면 그 사람이 관찰한 물체가 뭐였는 줄 알아? 코르크막이었어. 코르크막이 알아? 그 와인병 있잖아. 와인병 그 막는 그 나무 있지. 다시 물어볼게. 코르크막에는 생물이니? 아니지. 생물은 아니지. 그냥 마개잖아. 근데 그거를 관찰을 해서 죽은 식물세포의 형태를 보고 셀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던 거야. 우리 영어로 세포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죽은 세포였던 거지. 자, 이거는 이제 번외로 이제 선생님 잠깐 얘기하는 거고. 자, 생물은, 자, 모든 생물은 뭐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근데,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여줄게요. 자, 생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무슨 세포가 있냐면, 단세포 생물이 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지금 우리처럼 무슨 세포가 있어요?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말 그대로 세포 하나가 생물이야. 그럼 세균이, 그러니까 뭐지? 세포 자체가 굉장히 작겠지. 세포 하나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명칭하냐면 주로 100%는 아니야. 세라는 말을 넣어서 세균이 주로 단세포죠. 물론 세균 아닌 게 단세포도 있습니다. 아메바 뭐 이런 것들. 세균 아닌데 단세포 생물이 있어요. 아메바 뭐 이런 것들. 자, 세균. 자, 우리는 다세포야. 세포 되게 많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 얼마나 많냐면 60조. 아, 뭐 세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대략이겠지. 뭐 각각. 용준은 좀 더 많을 것 같아. 키가 커서. 코끼리는 세포 크기가 큰 거냐 아니면 세포 수가 많은 거야? 수가 많은 거야. 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동물 세포의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다람쥐는 세포의 개수가 적은 거야. 코끼리는 세포 수가 많은 거지. 세포 크기가 큰 게 아니고. 자, 다세포.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뒤에 가면 알아요. 왜 이 두 개를 구분했는지.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은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질 대사. 조금 올려볼까? 물질 대사. 자, 요것도 중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물질 대사 있어요. 물질 대사. 자, 물질 대사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그러니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자,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 화학 반응. 자, 좀 뭐 테스트 볼 때 또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자, 갑자기 우리 몸에 뭐가 발생을 했어, 얘들아. 그러면 물질 대사 맞냐고? 맞습니다. A가 B가 우리 몸 안에서 A가 생명체 내에서 A가 B로 돼서 B가 뭐가 발생했다라고 이거 다 물질 대사야. 근데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 자, 무슨 반응하고 무슨 반응? 동화 반응이 있고 이화야. 이 동자가 무슨 동자냐면 야, 무슨 동자야라고 어제 물어봤더니 움직일 동이래. 미안해. 움직일 동 아니야. 뭐냐면 함께 동자야. 그러니까 함께 동이라는 거 뭐냐? 동화라는 것은 함께 서로 붙어버려. 무슨 분자가? 자, 동화는 뭐냐면 이런 것들 있지. 작은 분자가 붙어서 뭐가 돼요? 커다란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봐봐. 작은 분자가 붙어, 얘들아. 이 붙일 때 뭐가 필요한 줄 알아? 접착제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 그거를 에너지라고 해. 그러면 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아니면 버려야 될까? 그렇지. 그래서 이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동화 반응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써놨어. 자, 식물에서 일어나는 무슨 합성? 광합성. 그 다음에 동식물에서 그러니까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화 반응이고. 딱 책에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이화는 반대야. 그러니까 이화는 뭐냐면 커다란 분자를 어떻게 하냐면 작은 분자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여기 고분자 안에 붙어있던 그 접착제 있잖아. 그걸 다 어떻게 해? 떼버리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저기 나와 있으면 에너지 대사라고 또 합니다. 에너지 출입과 함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잖아, 얘들아. 우리 몸에서. 자,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을 하기 온도가 좋아? 어때? 화학 반응하기에 좋은 환경일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일까? 화학 반응하기가. 자, 선생님 종이가 있잖아, 여기 종이 있지? 종이 있지? 자, 이 종이를 뭐 여기 좀 온도를 올려볼까? 한 40도? 자, 40도 이 종이를 놔뒀어. 자, 반응을 해, 안 해? 안 하지. 이거 한 10년 있어도 그냥 좀 노랄걸? 자, 이걸 반응하려면 어떻게, 반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100도 이상으로 태워주면 돼. 그러면 순식간에 연소돼 버렸나? 우리 몸은 36.5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화학 반응하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촉매가 필요해. 그렇지. 이 동그라미. 뭐가 필요하다고요?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 촉매가 필수야. 이게 생체 촉매라고 하죠.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얘 효소 때문이야. 효소 때문에. 생체 촉매죠. 자, 아직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자, 이걸 물질 대사라고 해요. 효소의 도움을 통해서 효소에 의해서 동하고 이와. 자, 무조건 동하고 이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 쭉 얘기를 했죠. 자, 벌써 두 가지 했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 자, 뭐 밑에 동하고 이와에 대한 이제 부가 뭐 설명이 조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림에서 부가적인 설명은 뭐냐면 얘는 흡열이지.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래 처음에 반응했던 물질의 에너지보다 어떻게 됐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은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죠. 맞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와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부등호 표시 더 큽니다. 에너지 수준이. 그래서 얘가 흡열이고 얘가 발열이죠. 뭐 이 정도? 뭐 나머지 이 그림 봐주면 돼. 이게 엽록체고 얘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 이름이 바뀌었어 올해부터. 올해부터 바뀌었어 몰라. 근데 올해는 선생님이 고3한테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고 고2한테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해야 돼. 왜냐면 너희들은 교과서에 마이토콘드리아로 바뀌었거든. 아마 라이보스로 바뀌고 디옥시 라이보스로 바뀌었거든. 고3하고 고2가 지금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부가로 그냥 그냥 한번 봐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합시다. 다시 하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자극에 대한 반응. 여기서 간단해요, 얘들아.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선생님이 너희들 이름 부르면 쳐다보잖아. 생물이라서 그래. 그치? 내가 무생물한테 야! 돌 보고 어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런 거 보면 막 무생물한테 막 그 미친 사람들이야. 그거 다 의미가 없는데 막 돌을 막 자식처럼 키운 사람도 내가 그런 사람도 봤어. 돌은 돌이야, 무생물이야. 걔네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못해. 맞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욕하면 너희들은 선생님한테 쌍욕을 하겠지, 그렇지? 아, 그게 왜 생물이니까. 야 하면 쳐다보고 때리면 맞기만 하지는 않을 거고 아니면 울든지 같이 때리든지, 그치? 엄마한테 전화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야.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냐면 항상성입니다. 자, 항상성의 뜻은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자, 이걸 인간을 기준으로 항상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말 그대로 왜 근데 항상성이냐면 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어. 굉장히 짧은 순간에도 이걸 유지를 못 하잖아. 죽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혈당량입니다. 자, 혈당량은 말 그대로 혈. 어디에 있는 거? 피 속에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줘야 돼. 근데 만약 유지를 못 시키면 어떻게 되냐고? 죽어. 자, 고열은 괜찮아요. 고혈당이 되면 괜찮아. 왜? 오줌으로 버리면 되니까.
근데 저혈당은 위험해. 저혈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혈당이 어느 수치 밑으로 떨어지면 의식을 잃어버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60% 정도를 뇌에서 써. 근데 뇌로 가는 포도당 이게 휘발유거든. 연료야. 근데 얘가 공급이 안 되면 자동차 엔진이 어떻게 돼? 멈춰버려. 선생님이 이 방에 불을 끄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뇌가 한번 그렇게 해서 영양 공급이 멈춰버리잖아. 그러면 게임 끝. 이제 깨어나지 못해. 아니면 뇌가 한번 망가져버리잖아. 깨어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지. 실제로 자 오늘 아침 먹고 오늘 뭐 점심 굶고 저녁 굶어도 혈당량이 일정합니다. 심지어 오늘 한 끼도 안 먹어도 혈당량이 일정합니다.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근데 한번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저혈당 증세가 와가지고 진짜 의식을 잃잖아. 죽어. 끝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체온이죠. 자, 우리는 체온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36.5에서 36.9도 정도. 거기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거든. 자, 너희들은 체온이 얼마나 올라가 봤어?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아마 최고 40도. 39점 얼마. 그 정도였을걸? 사람이 몇 도까지 오를 것 같아? 사람이 41도가 되면 기절해. 의식을 잃어. 죽기 전에는 다 기절해. 그 다음 42도를 딱 찍잖아. 데스야. 그냥 죽어. 근데 왜 죽지? 42도가 그렇게 높은 온도인가? 혹시 너희들 사우나 가봤지? 사우나. 뜨거운 물, 뭐 녹차탕, 뭐 그런 탕 있잖아. 우리 어디 뭐 놀러 가면, 휴양지 놀러 가면 거기 그 탕 온도가 몇 도인 줄 알아? 한 55도 정도 돼. 50에서 한 60도 정도 사이거든. 자, 그 탕 아래 들어가면 죽니? 죽을 것 같아. 처음에 들어가면 뜨거워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안 죽지. 근데 봐봐. 55도의 물에 들어가면 괜찮아. 안 죽어. 근데 우리 몸 안의 온도가 42도만 되면 죽어버려. 죽어?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배웠어. 물질 대사에 필요한 게 뭐라고? 그치, 그 효소야. 효소는 뭐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아? 단백질인데 단백질이 바로 익어버리는 변성이 되는 온도가 바로 42도야. 근데 자 잠깐 이제 선생님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단백질이 익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삼겹살이 무슨 색깔이니? 원래 처음에 보면 붉은색이지. 붉은색이잖아. 근데 그 붉은색의 고기를 뭐 소고기 등심이라고 하자. 그 등심을 뜨거운 후라이팬에 굉장히 잠깐 댔다가 떼. 자, 그럼 고기 색깔이 어떻게 돼? 바로 변해. 무슨 색깔로? 회색으로 변하죠. 붉은색이 사라져 버리잖아. 그게 변성이야. 그게 42도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 내부의 온도가 42도를 찍는 순간 그냥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열로 응급실에 가잖아. 아무 이유 없이 해열제 먹이고 그 다음에 체온 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왜? 너무 위험하니까. 물론 이제 체온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방어작용이죠. 내 몸에서 방어하려고 이제 체온이 올라가는 거거든. 이제 뭐 그런 이유는 이제 둘째 치고서도 어쨌든 그래서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는. 우리는 정원동물이잖아. 계속 몸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추우면 36.5도, 더워도 36.5도. 그걸 계속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유지 안 하면 죽어. 자, 근데 저온은 상관없어. 만약에 몸의 온도가 얘들아 10도까지 내려가도 괜찮아. 해본 적은 없어. 이윤즉슨 뭐냐? 너희들 그 만화나 SF 뭐 그런 거 보면 저온으로 사람을 이렇게 재운 다음에 막 어때? 우주여행 가고 그러잖아. 그게 실제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물질 대사 속도를 굉장히 늦춰가지고 수면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 그거는 실제로도 지금 뭐 이론적으로도 훨씬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투압이죠. 자, 이건 삼투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분량 조절이라고요. 근데 얘는 왜 수분량을 조절 안 하면 죽을까요? 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질 대사하고 상관이 있어.
자, 너희들 혹시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 뭐 이게 무슨 식인지 알아?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해요? 무슨 반응이라고 해? 중화 반응이야. 자, 이 L의 뜻은 뭐니? 액체라는 뜻이 리퀴드.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OH, 수산화이온이 고체로 만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무조건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을 하거든. 자, 우리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지? 60에서 70%가 물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질 대사는 다 수용액 상태에서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수용액의 농도가 변하지. 그러면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 다 망가져 버려. 자, 바닷물 마셔봤지? 어때? 짜잖아. 짜서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한 컵 마시잖아. 모르겠어. 한 컵 마셔서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데 죽어. 큰일 나. 바닷물. 그래서 그걸 먹지도 못해. 왜냐면 먹으면서 다 토해버리니까. 이걸 먹잖아. 바닷물 마시잖아. 그러면 우리 삼투압이 변해서 물질 대사가 다 망가져버려. 화학 반응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정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 너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면 무슨 증세가 일어나? 탈수 증세가 나지. 삼투압이 높아져가지고 그것도 의식을 잃어버려. 빨리 이렇게 뭐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그런 거 이온 섭취를 해가지고 농도를 낮춰야 돼.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 한번 그것도 의식을 잃어버리잖아? 그럼 회복이 되게 힘들어. 탈수장애. 이것도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 생명하고 연관된 거지. 자,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해 볼래?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고?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간내라고 하는 곳에 시상하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거에서 여기를 중추라고 해요. 간내의 시상하부. 사실 간내 안에 시상이 있고 시상 밑에 있는 시상하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시상은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는 늘 같이 붙어 다녀. 간내 자체가 그냥 시상하부가 대부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시상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간내의 시상하부가 이 항상성 조절을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까지 하고 위에 거 그림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과 자, 항상성까지 했고 그 다음 5번 발생과 자, 생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발생과 생장 얘들아. 발생은 뭐고 생장은 뭐냐. 시영아 어떻게 좀 자, 너희들은 채윤아 뭐 용주 아직도 키가 크니? 안 큰 것 같아? 아이, 남자는 군대 갈 때까지 큰데. 너희들은 크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키가 크면 발생하는 거야? 생장하는 거야? 생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발생하고 생장은 뜻이 조금이 아니라 뜻이 다릅니다. 뭐를 발생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도 R에서부터 시작하지.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R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정란에서부터 뭐가 될 때까지? 성체가 될 때까지. 우리 사람의 모습이 될 때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발생이라고 해요. 자, 이 성체가 뭐가 돼요? 자라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생장이라고 해요. 자, 재미난 질문 한번 해볼까? 이것도 시험에 좀 나오는 거. 자, 얘들아, 개구리 알이 있어요. 자, 올챙이가 됐습니다. 자, 뭐야? 발생이야, 생장이야? 발생이죠. 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습니까? 발생이야, 생장이야? 발생이야. 요거까지 발생. 왜? 개구리 모습이 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선생님 물어볼게. 얘들아, 올챙이가 개구리의 성체니? 아니잖아. 중간 단계잖아.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뭐라고? 자, 알이 올챙이가 되는 거는 발생이고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은 생장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틀린 말로. 그러면 이게 생장이야. 어떤 개구리가? 더 큰 개구리가 될 때. 그래서 얘도 발생이고 얘도 발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구리 모습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발생이야. 우리도 사람 모습이 될 때까지. 여기가 생장이죠. 야, 사람도 이런 거 중간에 이런 거 되는 거 알아?
이게 뭐 고기인지 뭔지 모르잖아. 실제로 엄마 뱃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거 다 발생이야. 사람이 있어? 사람 모습이 없잖아. 이거 다 발생입니다. 다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이 딱 되면 거기가 이제 그 갓난아이가 이제 크지. 그때는 우리가 뭐라면 생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써볼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 발생과 생장은 다 세포가 분열하는 거야. 세포 개수가 많아지는 거야. 자, 이게 뭐라고? 세포 분열하는 거예요. 둘 다 세포가 분열하는 거야. 세포가 많아지고 쪼개지고 개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서 얘들아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 세포. 근데 세포의 종류가 생물이 무슨 세포 무슨 세포? 단세포 생물은 얘들아 발생하고 생장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왜? 세포 자체가 하나잖아. 근데 얘가 분열하면 어떻게 될까? 쪼개지겠지. 이건 발생과 생장이 아니라 자, 이게 생물이 하나 있어. 단세포.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그냥 두 마리 된 거야. 이거는 발생과 생장이 아니라 뭐라면 이걸 새끼 난 거야. 이걸 이제 분열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분법이라고 하거든. 자, 얘는 생식이라고 해요. 이해되지? 그러면 발생과 생장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자,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렇지. 다세포 생물에서만 할 수 있어. 단세포는 못합니다. 자, 단세포 생물에서는 이거를 못합니다. 단세포 생물에서는 이거를 못해요. 단세포 생물에서는 이거를 못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개구리 알이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까지 되는 게 그냥 발생이야. 그 다음에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 더 큰 개구리가 되는 것만 생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 자, 위에 거 그림 한번 설명해 볼까?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문제를 풀잖아.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성을 너희들한테 물어볼걸? 그럼 물어볼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자, 뭐냐면 핵함과 호기성 세균이 나타나는 생명현상의 특성이 무엇이냐? 자, 바로 선생님이 그림으로 봐볼게. 자, 처음 보는 어떤 생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핵함 보이지? 얘들아, 핵함 보이잖아.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물속에 있는 식물은 아니야. 근데 뭐 하는 애냐면 얘가 뭐를 할 수 있어?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광합성 하면 생각나는 생명현상의 특성이 뭐야? 물질 대사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광합성 하면 무슨 기체가 나와? 산소가 나오지, 그치? 근데 산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얘가 광합성을 하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여기다가 무슨 세균을 넣어요? 여기 나왔잖아. 호기성 세균을 넣습니다. 자, 여기 호기성 세균을 넣어요. 자, 이 호자가 무슨 호자야? 호, 불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좋아해요? 기체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기체는 아무 기체가 아니라 무슨 기체를 좋아해? 얘는 산소가 있으면 이거를 이용해서 살라고 산소가 있는 곳에 이렇게 막 존재해.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보면, 그치? 그쪽에 있으면 거기에 뭐가 발생을 하고 있다? 산소가 존재하는 거야. 산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실험원을 통해서, 자, 실험원을 딱 보여줘. 밝은 곳에 핵함을 줬어. 자, 여기에만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다? 이 W자.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만 열심히 지금 뭐가 있냐면 광합성을 하겠지. 그럼 산소기체 나오니까 실험원의 생명현상의 특성은 뭐냐라고 하면 정답이 뭐야? 물질 대사가 되는 거야. 됐지? 얘는 물질 대사가 정답입니다. 자, 갑자기 근데 실험 2 다른 실험을 했어. 자, 이 첫 번째 실험 1은 전부 다 밝은 곳이었거든? 얘들아? 근데 실험 2를 딱 봐봐. 여기는 어두운 부위가 있어요. 자, 어두운 부위에 어디에다가만? 자, 두 군데에다가만 햇빛을 줬어요. 백색광을. 자, 이 오른쪽 백색광은 엽록체가 없는 부위지. 그지? 광합성을 해? 못해? 못해요. 엽록체가 없잖아. 엽록체는 여기만 있다고 했잖아, 쌤이. 자, 여기는 햇빛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광합성을 하겠지. 그럼 여기에서만 뭐가 생겨? 산소가 생기니까 여기에 호기성 세균이 당연히 모여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 그림만 주고 자, 이 그림의 생명현상의 특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에 필이 박혀? 요 광합성 했는데 물질 대사 틀려. 답이 아니야. 얘는 뭐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자, 똑같아 보이는 이 두 가지 실험에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 자, 얘는 그냥 순수하게 물질 대사에 대한 거고 얘는 빛을 특정 부분에만 줬잖아. 이게 자극이야. 오케이?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 거기에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자, 얘들아 너무 이거 뭐지? 라고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문제를 너희들이 풀기 시작하지.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없어져. 헷갈림이 사라진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 문제 풀잖아. 그러면 답을 수렴해 가는 걸 너희들이 느껴.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또 재미난 얘기 한번 해볼까? 자,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얘들아, 겨울에 추운 곳으로 갔더니 몸이 덜덜 떨었어. 자, 두 가지 질문 해볼까? 이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니 항상성이니? 자, 잘 들어. 사실은 둘 다 설명은 가능하지. 추운 곳으로 간 게 자극이고 덜덜 떤 게 뭐야? 반응은 맞잖아. 근데 이건 정답은 항상성이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 자, 항상성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렇지.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낌이 나지만 체온 조절이나 혈당량이나 삼투압 조절이면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항상성이야, 답은.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거. 뭐가 있죠? 자, 후레쉬로 눈을 비췄더니 동공이 어떻게 돼? 수축했다. 이건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왜? 항상성하고 상관없잖아. 이해되지? 이해돼? 그래서 어떤 책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을 세트로 설명하기도 해. 왜?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항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확실히 자극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성이라는 정답을 찾으려면 확실히 체온인지, 확실히 혈당량인지, 확실히 삼투압, 수분량인지 확인하면 그게 정답이 나온다고. 됐죠? 오케이. 자, 요거는 이걸로 마무리. 자, 이제 두 가지 특징만 얘기하면 됩니다. 마지막. 자, 두 가지 특징.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이제 생장의 특성이 있네요. 자, 생장의 특성. 얘만 생물이야. 얘가 생장이야. 죽순. 우후 죽순이라고 하지. 비온 후 뒤에 대나무 순이, 대나무 싹이 이렇게 막 자라는 거. 이건 세포 분열이에요. 여기 세포 분열이라고 나와있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오른쪽 두 개는 자람이라고 합니다. 자람. 무생물의 자람. 무생물의 자람. 종유석과 고드름. 이 종유석은 뭐냐면 석회동물에서 자, 위로부터 물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돌덩이가 어때? 밑으로 쭉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무생물이죠. 자, 얘도 고드름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 여기 보면 죽순하고 종유석만의 특징이 있고 고드름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얘는 생물이고 얘는 무생물인데 그게 뭐냐면 얘는 둘 다 화학 반응이에요. 근데 고드름은 물리 변화입니다. 물리 반응입니다. 물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추가로 쌤 설명해 주는 거야. 종유석은 화학 반응을 하는 거고 얘는 물리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볼까?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하면 끝나요. 여섯 번째가 생식과 유전이 있어요. 생식. 자, 생식은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생식을 영어로 리프로덕션이라고 하죠. 프로덕션은 생산이고 리는 뭐니? 그렇지, 어게인이라는 뜻이야. 재생산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거죠. 재생산을 얘기해. 리프로덕션. 생식. 자, 생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생식?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어요.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습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 자, 유성이라는 건 알지? 성이 있는 거야. 정자하고 항상 난자가 만나는 거.
무성은 뭐냐면 성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갑자기 선생님이 이제 뭐 세균이다 라고 하면 갑자기 옆구리에서 뭐가 튀어나와. 아니면 반으로 쪼개져. 반으로 쪼개지는 건 분열법, 이분법. 그러니까 유전자 교환을 하지 않느냐, 유전자 교환을 하느냐. 심지어 있잖아, 어떤 애들은 둘 다 할 수 있어. 환경에 따라. 그러니까 난 무성할래 하면 근데 갑자기 옆구리에서 뭐가 튀어나오고 너 한 마리 더, 두 마리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야 이봐 해가지고 서로 어때? 유전자를 교환해서 또 다른 개체를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그 둘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둘 다 할 수 있을까? 자, 환경이 좋은 게 있고 환경이 나쁜 경우 있지. 환경이 되게 나빠.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 뭐냐면 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어. 너무 환경이 척박해. 물고기로 치면 물이 별로 없어. 가뭄이야. 막 그런 경우. 자, 어떤 생물이 환경이 되게 좋지 않으면 무성생식을 할까? 유성생식을 할까? 무성을 할 것 같잖아. 정답은 유성생식을 해.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자, 무성생식은 나하고 똑같은 애가 나오지. 어차피 내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 유성생식은 나하고 다른 애가 나와. 왜? 유전자를 서로 교환하잖아. 근데 원래 생물은 있잖아. 환경이 되게 척박하잖아. 그러면 서로 유전자를 섞어서 저항성을 만들어.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그래서 환경이 척박하면 무성을 하는 게 아니라 유성생식을 해요. 서로 유전자를 교환해서 이 환경을 이겨내는 개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대단하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런 건 내용이 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자, 유전은 뭔지 알지? 누구 닮았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런 거.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냐면 생명인 엄마는 무조건 생명인 아들을 100% 낳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딸은 아니야. 엄마가 생명이어도 딸은 정상입니다. 아니 물론 딸이 생명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또 아빠가 생명이어야 돼.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명이겠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생명이면 100%야.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적응과 진화가 있습니다. 적응과. 자, 적응과 진화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면 이 생명현상의 특성이 끝나는데 이 적응과 진화는 밑에 이제 그림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자,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 선인장의 가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적응에 대한 예죠. 적응. 자, 선인장의 가시는 원래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잎이었어, 얘들아. 그냥 집에 있는 꽃나무의 잎, 그 잎이 있지. 근데 원래 선인장이 어디서 살아? 그렇지. 되게 더운 곳에 살아. 열대, 아열대.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광합성은 열심히 잘 할 수 있거든. 근데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CO2 기체야. 그래서 그 기체를 흡수하기 위해서 입의 뒷면에 구멍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니? 그치. 그거를 열자마자 자기 몸에 있는 물을 다 뺏겨버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선인장이 입의 부피를, 그러니까 입의 표면적을 점점 줄이는 거야. 왜? 물 뺏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점점점 줄이다가 뭐가 되냐면 가시가 돼버린 거야. 뭐 한 거지? 그 환경에 적응한 거야. 뭐 다른 애들 되게 많아. 혹시 너희들 완두 알아? 완두? 자, 완두 덩굴선. 그러니까 완두 잎은 막 벽 타고 올라가지. 본 적 있지? 왜 벽 타고 올라가, 걔네들? 햇빛 보려고. 아니, 걔네들은 그냥 줄기 자체가 힘이 없잖아. 이게 뭘 못한다고 해, 그거를. 부피 생장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줄기가 없잖아, 이렇게. 아까 줄기가 있는데 너무 가늘고 해서 이렇게 올곧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막 땅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무를 타고 막 올라가잖아. 적응한 거야. 그래야 살 수 있어서.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너희들 혹시 사막여우 본 적 있어? 실제로? 아,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 가면 있냐면 저기 어린이대원 가면 있어. 건대 쪽 있잖아. 광진구. 거기 가면 사막여우 있거든. 진짜 귀여워. 요만해. 한 주먹만 하거든. 그러니까 귀도 엄청 크고 체구도 작고 그러니까 정말 예쁘게 생겼어.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지.
코도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왔고, 왜냐하면 체온을 빨리 방출하기 위해서. 뭐 귀도 이렇게 크고. 근데 그에 비해서 북극요는 선생님 본 적은 없거든. 최소한 사막요보다 한 5배 이상 클 거야. 걔는 뭐냐면 추운 곳에 살려면 뭐를 입어야 되니? 패딩 입어야 되잖아. 그 몸 자체가 패딩이야. 지방으로. 그래서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커. 북극곰 봐봐. 옷 벗고 애들 수영하잖아. 걔네들이 뭐 옷이 없잖아. 맞잖아. 자기 몸에 있는 털 외에는 없잖아. 근데 그게 다 그 추운 뭐 영하 몇십도 안에서도 그냥 막 사니까. 뭐 바다코끼리 막 그런 애들도 그렇고 추워도 몸이 다 지방이거든. 다 적응한 거야.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해 줄까? 박쥐. 박쥐는 어두운 동굴에 살다 보니 눈이 다 퇴화가 됐대. 안 보여. 그래서 뭘 쏘는지 알아? 초음파를 쏴. 그러니까 초음파를 쏘면 다시 되돌아오는 그거를 느껴서 먹이나 아니면 장애물을 감지해서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대. 다 적응한 거지. 그러면 이제 뭐냐? 진화는 얘야. 얘가 진화야. 진화는 뭐냐면 진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얘네들이 원래는 같은 종이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무슨 종이 된 거야?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버려. 자, 여기 보면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갈라파고스가 섬이 하나였대. 근데 뭐 지각의 변동 때문에 섬이 다 찢어진 거야. 하나씩. 자, 섬이 찢어지다 보니 얘들아, 섬이 찢어지다 보니 거기 섬에 있는 먹이의 종류가 달라지면서 얘네들이 부리가 다 달라졌지. 뭐 열매를 먹거나 씨를 먹으면 이제 부리가 두꺼워지는 거. 그 다음에 곤충을 먹으려면 이제 딱따구리처럼 막 쪼아야 되니까. 얘들아, 같은 종하고 다른 종의 뜻이 뭐야? 얘들 종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 혹시 개 키우는 사람, 우리 집에 개 있다. 개 없어? 개 없어, 개? 개 없구나. 어제도 내가 개 키우냐고 물어봤더니 몇 명은 개를 키운다 하더라고. 무슨 종이었더라, 개가? 개 아는 종이 있어? 개, 무슨 종이지, 개? 뭐, 리트리버 있지, 골든 리트리버. 되게 크잖아. 걔는 사료를 어마어마하게 먹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든대. 되게 귀여운데. 내가 어제 물어봤더니 시바견이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욕하는 줄? 그 시바견이 있잖아. 뭔지 알지? 그 시바견.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 시바하고 리트리버는 같은 종이니? 같은 종이야.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호랑이하고 사자는 같은 종이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거 무조건이야. 호랑이가 사자하고 어떻게 같은 종이 될 수 있어? 그럼 물어볼게. 호랑이하고 사자가 교배하면 새끼 나와, 안 나와? 나와. 그걸 라이거라고 해. 또는 타이온이라고 해요. 새끼가 나와. 다시 물어볼게요. 골든 리트리버하고 시바견하고 교배하면 새끼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자부종이 나와, 잡종. 시고르 자부종이 나온단 말이야, 잡종이. 자, 이제 결론은 뭐냐? 리트리버와 시바종은 같은 종입니다. 그걸 뭐라면 개종이라고 해. 그냥 개들이야. 그럼 차이점은 뭐냐? 호랑이하고 왜 사자는 안 되죠라고 하면 호랑이하고 사자 사이에 나오는 그 라이건지 뭔지 모르는 개 있지. 걔는 성적 애자입니다. 새끼를 더 이상 못 낳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같은 종의 개념은 뭐냐면 교배를 해서 새끼가 나왔지.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새끼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 생식 능력이 있으면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개들이 있지. 그냥 조그만 개, 시츄, 말티즈 다 같은 종이야.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그 밑에 종 밑에 뭐라고 하냐면 품종이란 말을 붙일 뿐이지. 사람도 품종이 있는 거 알지? 우리는 아시안이야. 한국인이고 다른 종은 또 뭐가 있어? 품종이.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저기 뭐 덴마크 막 그쪽 있잖아. 몽골인이 있고 막 그렇게 품종을 붙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개들이야. 뭔지 알지? 그 안에 리트리버가 있고 시바견이 있고 막 하는 거야. 우리는 진돗개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고양이도 우리가 보는 모든 고양이 있지. 비싼 고양이, 히말라얀 고양이, 주차장 고양이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왜? 생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호랑이와 사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교배는
할지언정 새끼까지 낳을지언정 그 새끼는 생식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같은 종, 그러니까 다른 종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진화는 항상 개념이 뭐냐면 원래 같은 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른 종으로 됐다라고 하면 다 지나가 돼. 근데 항상 이렇게 세트로 나오니까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선생님 정리해 줄게. 자, 마무리하면서 정리는 뭐냐?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마무리. 그냥 여기 밑에다 마무리해 줄게. 여기 옆에다가 살짝. 자,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를 했어. 7번이니까 7가지잖아. 자, 그러면 자, 너희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생명현상의 특성이 7가지인데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 7가지를 2가지로 나눠.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요. 개체유지 특성으로 나눠요. 그 7가지 중에 5가지를 개체유지. 개체유지는 뭐냐? 우리 몸.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치면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특성을 개체유지라고 해. 여기 5가지. 자, 쓰지 않을게. 왜냐? 밑에 것만 외우면 되거든. 자, 뭐를 외우면 돼요? 무슨 유지가 있어요? 종종유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얘들아 선생님 말고 그 다음 세대와 관련된 특징이 바로 최근에 2개 있지. 뭐가 있어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그렇지. 이거 2개를 종종유지 특성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근데 가끔씩 서술용으로도 물어봐. 뭐라고 하냐면 생명현상의 특성을 종종유지 특성과 개체유지 특성으로 나누어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이거는 시험 전날 외우면 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 개체유지 특성? 세포,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다세포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발생과 생장. 뭔지 알지? 그래서 나중에 외우면 돼. 그래서 지금은 뭐만 외우면 돼? 아, 요거 2개가 종종유지의 특성이구나. 그리고 나머지만 넣으면 모든 객관식은 다 풀려, 얘들아. 됐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현상의 특성이라고 한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선생님이 하나만 조금만 더 하고 쉽게 해. 바이러스만 하고. 그래야 1단원이 끝나거든요. 자, 이제 바이러스를 할 거야,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 들어봤지? 바이러스 들어봤죠? 피곤해, 우리 체육. 잠깐만 참으면 돼. 바이러스. 자,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은 바이러스인데 생물과 무생물이 뭐래? 중간형인데 오해하지 마. 그러면 이제 생물이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가 나왔고 바이러스 다음에 생물이구나.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간형은 뭐냐면 바이러스는 생물의 특징과 무생물의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뭔데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특징은 아까 선생님이 너희들 처음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알아?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가 아니라서. 얘는 세포가 아니야. 그래서 생물이 될 수가 없어. 물론 다른 이유도 좀 있지만. 자,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있어. 이바노프스키라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쌤이 이제 대단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 뭐 한 200에서 300년 전에 이걸 이제 발견을 했어. 바이러스의 존재를. 자, 담배 알지? 담배 피워본 적 있어? 난 있는데 지나간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 해봤잖아. 냄새 어때? 거지 같잖아. 그치? 나 담배 너무 싫어. 선생님 담배를 피워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안 피우는데 그래도 난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 어쨌든 담배는 나무야. 담뱃잎이라고 하는 게 있어. 담배. 그러니까 담배 나무에 있는 담뱃잎에 병이 걸려. 어떻게 걸리냐면 모자이크처럼 생기면서 담뱃잎이 죽어. 그걸 뭐냐면 담배 모자이크 병이야. 그래서 이바노프스키가 담배 모자이크 병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세균 여과기라는 게 있어. 그 커피 필터 같은 거 있지. 약간 그러니까 원리를 말하면 이제 필터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필터는 말 그대로 걸러지지.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세균 여과기야.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 병에 걸린 그 담배잎을 막 빻아. 그걸 이제 액체화 시켜가지고 그걸 어때? 세균 여과기에 흘려보내면 얘가 세균이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여과기 역할이거든. 근데 밑에 있는 그 물이 있잖아. 다시 그거를 다시 담뱃잎에 묻혀봤어. 그러니까 그게 상상력이지. 대단한 거지. 딱 묻혔더니 어떻게 됐을까? 병에 또 걸려. 한마디로 뭐야?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얘는 세균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세균은 단세포고 가장 작은 생물이었거든. 이때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거야. 그래서 자 적어봐. 바이러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1번, 2번. 자, 누구보다? 세균보다 겁나 작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세균보다 작네. 뭔 소리야? 그치. 세균보다 작다. 그러니까 단세포인 세균보다 훨씬 작아. 세균보다 작다가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는 얘네들을 이 봐봐. 그림. 딱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첫 번째 핵산이야. 그리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껍질로만 구성되어 있죠. 자, 이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핵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핵산, 유전물질 두 가지야 얘들아. 그래서 가로에서 이렇게 쓸게요. 뭐라고? 자, 선생님이 굉장히 특이하게 가운데 무슨 단어를 쓴 거야? 그치, OR이야. 또는이야. AND가 아님. 자, 무슨 얘기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밖에 없어. 둘 다 가질 수 없어. 둘 다. 자, 우리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였니? 몇 년 전? 코로나. 자, 코로나가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인 건지 알지? 감기 바이러스. 자, 외우기 쉽게 얘기해 줄게. 그럼 선생님 뭐가 DNA고 뭐가 RNA냐고? 그지 같은 것들이 다 RNA야. 짜증나는 것들. 잘 안 치료가 되지 않는 것들. 자, 이게 바로 코로나야. 감기야, 얘들아. 독감. RNA야. 대충 알고 있어. 자, 그 다음 또 뭐가 거지 같을까? 나는 담배가 싫어.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이게 담배인지 알지? 톰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난 담배도 싫어. 너무 싫어. 그냥. 담배 피는 사람 싫어. 그렇지? 자, 세 번째. 요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에이즈. 얘도 짜증나 그냥. 몰라. 그냥 짜증나. HIV라고 하거든. 얘도 에이즈를 일으키는 얘도 RNA 바이러스야. 대표적인 거. 자, 요 그림 봐볼래? 자, 이름이 뭐니?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요. 박테리오파지. 자, 얘는 짜증난다고 했어? 안 짜증난다고 했어? 아무 얘기 안 했잖아. DNA 바이러스입니다. 실제로 특정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뭐라고? 박테리오파지 핵산은 뭐라고? RNA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 우리 보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찾으래. 근데 얘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그 전까지 애들 대충 봤거든. 설마 이거를 물어볼까? 이게 서라버린가 두 학교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대충 한번 봐줄 필요는 있어. 이거 그러니까 요 세 개 외에는 나머지 그냥 대충 DNA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박테리오파지는 이런 거구나. 근데 자, 이제 마무리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닐까? 그것만 이제 정리해주면 돼. 자,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 이렇게. 자, 살짝 올라가 볼까? 여기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이 있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다시 뭐라고 했냐면 바이러스는 맞아. 분명히 생물적 특성이 있어. 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무슨 특성이 있어요? 무생물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생물적 특성을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네 글자로만 맞춰서 세 개를 써줄게. 첫 번째 뭘 가져요? 유전물질을 갖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 생물의 특성 중에서 유전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을 그 다음 세대, 그치? 그 다음 증식을 통해서 똑같은 애들을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유전이 가능하죠. 유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자 스스로는 증식을 못하지만 어디에서? 숙주에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인간이 숙주였던 거지. 근데 우리 바깥에서는 걔는 역할을 못해. 아무런. 자, 숙주 안에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한 그 박테리오파즈 있잖아. 걔는 대장균이 숙주야. 대장균 안에서 막 증식을 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자, 너희들 혹시 코로나 백신 맞았어? 용주 몇 번 맞았어? 두 번? 한 두 번. 몇 번 맞았어? 두 번? 두 번. 어떤 애는 어딜 보니까 세 번 맞은 애도 있더라. 근데 왜 우리 두 번, 세 번 맞은 거야? Why? 변이가 생겼잖아. 한마디로 이게 뭘 한 거야? 적은 거야? 그치.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죠. 네 글자라. 얘 적응과 진화한 거야. 진짜 짜증나지 않아? 막 변해. 약 주고 우리가 막 백신 한 번 맞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었어. 얘 또 변해. 요게 지금 생물적 특징이야.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럼 이제 무생물적 특징은 뭐가 있냐? 물론 많아. 세포가 아니다.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는다. 뭐 그런 특징을 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아예. 독립적으로 얘들아.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못해. 그러니까 자 아까 선생님이 물질 대사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했지. 그게 뭐라고 했니? 효소가 없어. 얘 여기 아까 그림에서 효소 봤어? 핵산 플러스 단백질밖에 없는데 효소가 어디 있니? 효소 없어. 뭐 안 보여준 거 아닌가? 아니야.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줄 알아? 코로나가 있잖아.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꺼 효소를 써버려. 숙주의 효소를 사용을 해서 증식을 하는 거야. 대단한 놈들이지. 좀비 같은 애들이야. 바이러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숙주 밖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냥 돌덩어리야. 단백질 결정체로 그냥 그대로 있어. 단백질 결정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무생물적인 특징이다. 자, 고생했다 얘들아. 정리해줄게. 자, 바이러스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선생님 말을 기억해. 바이러스한테 쓰면 안 되는 단어 세 가지만 알려줄게. 첫 번째는 뭐냐? 세포라는 단어를 쓰면 다 틀려.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어서. 알겠지? 이게 1번이야. 자, 바이러스는 세포 막이, 다 틀려. 세포 구조, 다 틀려. 이게 더 중요하죠. 두 번째. 이 단어를 쓰는 순간 다 틀려. 바이러스는 분열을 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해. 바이러스는 분열을 하지 않아. 그래서 분열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다 틀려. 알겠지? 분열을 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박테리오파즈는 잘 들어. 대장균 안에서 분열하여 증식해. 틀린 말이야. 왜? 분열이라는 단어를 써서 틀린 거야. 이해되지? 이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 분열을 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 통해서 확인해 줄게. 이 분열이라는 의미가 뭔지. 자, 세 번째는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스스로 독립적 이런 단어를 또 쓰면 절대 안 돼. 헛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 쓰면 안 되고 분열 쓰면 안 되고 스스로 독립적. 자, 이것만 쓰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만 풀고 확인 문제. 별거 아니라서 요거만 하고 일단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은 각각 결핵. 처음 보는 거지. 자, 결핵은 세균이에요. 이게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주로 거기에다 균을 붙이면 어울려. 결핵균. 어울려. 내 맘인가? 그냥 이거 세균이야. 이거 똥처럼 생겨있는 거 있잖아. 얘가 결핵이야. 자, 얘가 뭐냐면 축구공이 이상한 모양이 우둘불투 이거 인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얘가 바로
자,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고 하죠. 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자, 첫 번째, 간은 세포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얘는 생물이야. 세균은 생물이야, 얘들아. 세균은 바이러스야. 얘 세균이야. 결핵. 얘들아, 폐렴도 외우고 있어. 폐렴, 폐렴균. 어울리지? 어울린다고 해줘. 걔도 생물이야. 자, 나는 안 돼. 자, 디귿. 단백질 둘 다 있어. 둘 다 핵산도 있어.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1단원이 끝났습니다. 자, 1단원이 끝났습니다.